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수술 기회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를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림치과 원장 김정란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가 임플란트의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건데요. 첨단 디지털 기술로 환자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진단하고 치료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디지털 임플란트를 도입한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임플란트 하면 당연히 디지털 임플란트를 생각하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임플란트가 어떻게 대중적인 임플란트 치료로 발전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가 도입된 시기는요, 1900년대 말쯤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디지털이지만 전체 디지털은 아니었고요. 파노라마 사진, 모델, 거의 2차원적인 자료, 단순한 자료를 가지고서 했던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2010년 이제 넘어서면서부터요, 구강 스캐너의 정밀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철을 하면서 디지털 보철물을 만들었는데 손으로 하는 골드 크라운 이런 거보다 인레이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했을 때 훨씬 정밀하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거죠. 디지털 임플란트는 이제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저는 2013년, 14년 이쯤부터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모의 수술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거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뼈 이식을 안 하는 경우에는 무절개 시술, 최소절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를 가능하게 했던 장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방사선 기기 CT인데요. 예전보다 굉장히 더 정확해지고 보철물들의 산란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적게 되고요. 엑스레이 방사선 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설량 CT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강 스캐너입니다. 그 스캐너라는 거는 입체 영상인데요. 예전에는 본뜨기를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입안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용해서 실물 사이즈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퓨터에서 구현을 한 거를 실물 사이즈를 만들게 하는 3D 프린터나 캐드캠 밀링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들도 정확성이 중요하고요. 모든 3D 프린터가 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또 최상의 작품을 사용하면 가장 정확하게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로 수술을 한다면은요, 디지털 임플란트를 한다 그래도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나 기기, 사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숙련된 치과 의사에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진료를 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치과 의사가 왔을 때 엑스레이가 쭉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임플란트 홀이 이렇게 다 중앙에 있지요?
하면서 다른 닥터의 얘기를 들을 적에 가장 기뻤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더 잘 심을 수 있었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최소 절개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술이 일반적인 종래의 방법에 비해서는 축소화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술이 전부 무절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에 이만큼 박리를 했었던 거라면 지금은 좀 더 적게 박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박리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이제 불편이 최소화돼서 출혈 부종 감염이 굉장히 적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에 꺼려하면서 못하던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만성질환 분들, 이런 분들이 수술 기회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요, 수술이 조금 더 축소된다고 했죠. 잇몸 박리 같은 게 적게 되고 수술 부위의 크기가 작게 되니까 당연히 통증이 조금 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치료 계획이 다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 시간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증이 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뼈이식량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치과 임플란트를 할 적에 통증이 심한 거는 뼈이식량이 조금 많을 때 통증이 좀 더 많이 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면 뼈이식을 최대한 피하는 위치, 조금도 빗나감이 없이 제가 임플란트를 신게 되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드릴을 진동에 의해서 조금 빗나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보더라인에 해당되는 케이스라면 뼈이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되는데, 디지털 임플란트로 수술을 한다면은요, 안 하게 되는 경우는 비용까지도 줄 수 있다고 보겠죠. 네, 환자분들 중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가장 만족하는 분들은요, 대개는 이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본 분들, 그때 조금 통증이 좀 있었고 또 시술 기간도 길었고 이랬는데 이전 치료에 비해서는 뭐 현저하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무절개 시술이나 혹은 최소 절개로 수술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분들, 그분들이 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틀리했던 분들이 또 굉장히 만족도 높거든요. 틀니를 벗어 던지고 다시 치아를 갖게 되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먼저 제가 디지털 임플란트가 이제 발전하는 방향을 보기 전에요,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에서 본 것, 실제 입안에서 제가 수술하면서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게 매치가 되거든요. 어떤 해부학적 구조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는 거지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더 정밀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컴퓨터의 그 발전하고 결부가 됐고요. AI 쪽으로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